안녕하세요. 분석 유튜버 테스입니다. 이번에 분석할 내용은 빅맘의 오른팔인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1010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떨어지는 빅맘을 구한 뒤 제우스를 원망하는 빅맘에게 무언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11화에서 새로운 생명체 헤라가 등장하며 키드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리게 됩니다. 과연 헤라의 정체는 무엇이며 프로메테우스는 어떤 부탁을 했던 것인지 그 궁금증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이름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눈치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로메테우스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이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프로메테우스에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신화는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제우스가 감춰둔 불을 훔쳐 인류에게 불과 지식을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 불을 도둑맞은 제우스는 복수를 결심하게 되고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판도라를 만들게 하여 인류에게 보내게 됩니다. 신들의 선물이라는 뜻을 지닌 판도라는 신들이 함께 힘을 기울여 창조한 아름다운 재앙으로서 남자가 결코 거절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판도라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데려갑니다. 에피메테우스란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으로서 돌려보내라던 프로메테우스의 말을 무시하고 판도라와 덜컥 결혼부터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같이 살게 된 판도라는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들이 봉인된 상자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판도라는 상자를 열게 됩니다. 그리하여 상자에서 죽음, 병, 질투, 증오와 같은 해악이 한꺼번에 튀어나와 사방에 흩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은 여러가지 재앙으로 괴로워하게 되었다 라는 그리스 신화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다가 이 신화 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빅맘과 판도라,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를 디자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 오다는 신화 속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 필요한 설정만을 뽑아서 재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다가 사용한 설정들을 분석해보자면 우선 판도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는 빅맘이 이성을 잃고 엘바프 마을을 파괴하는 장면에서 사람들의 죽음, 증오, 고통, 공포 등 여러가지 해악들이 등장합니다. 압도적인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불타는 마을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질 때쯤 마더 카르멜이 나타나 마을을 집어삼킨 화재를 묶어 판도라를 만들게 되었죠. 그렇게 엘바프는 태양신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카르멜이 만든 판도라는 온갖 해악들과 사람들의 간절한 희망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빅맘이 정신없이 빵을 처먹다가 카르멜까지 삼켜버린 후에 소울소울 열매의 능력이 카르멜에게서 빅맘으로 옮겨갔으며 판도라는 프로메테우스로 불리게 되고 이때부터 제우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판도라와 프로메테우스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카르멜이 아닌 빅맘을 마더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보자면 빅맘은 판도라를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로 나누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는 빅맘이 자신의 소울을 직접 나눠준 생명체입니다. 만약 프로메테우스는 이름만 바꾸고 제우스는 새로 만든 것이었다면 프로메테우스가 빅맘에게 소울을 받았다는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즉, 카르멜의 판도라는 이미 사라졌으며 둘로 나뉘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누어짐에도 불구하고 판도라와 프로메테우스가 같은 모습인 이유는 둘을 형성하고 있는 본질이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판도라의 상자에는 온갖 해악들이 들어있었으며 프로메테우스는 상자 속 희망을 제외한 해악들이 뭉친 모습이기 때문에 둘의 모습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외된 희망은 제우스의 모습으로 탄생되어 판도라는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로 나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는 신화 속 이야기의 설정을 통해서 인물들의 성격을 부여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작중 별다른 실수를 하지 않으며 빅맘을 보조합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와는 반대로
제우스는 항상 덤벙대고 심지어는 빅맘의 곁에서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의 성격과 일치하는데,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으로서 그의 형인 프로메테우스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인물이며 판도라 대참사가 벌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죠. 이처럼 일단 맛있는 웨더버를 먹고 생각하는 제우스는 에피메테우스의 성격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중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의 사이는 신화 속 형과 동생의 관계가 아닌 주신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의 관계를 통해서 내용이 진행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숨겨둔 불을 훔쳐 인간들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을 작중 내용과 연결시켜 본다면, 1018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빅맘과 제우스의 사이를 인간질하며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1011화에서 새로운 생명체인 헤라가 등장하며 제우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개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신화 속 내용처럼 제우스의 능력을 프로메테우스가 훔쳐감으로써 프로메테우스는 불과 번개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생명체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1011화에 등장한 헤라의 모습은 여성체로 묘사되었지만 그 후 타마와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여성체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며 프로메테우스만을 보여줍니다. 헤라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면 빅맘의 옆에 있어야 했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헤라는 새롭게 만들어진 생명체가 아닌 프로메테우스의 3단계 모습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1단계 모습은 둥근 태양의 모습이며 2단계 모습은 이글거리는 불덩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불만을 다루지만 번개 능력까지 다루기 위한 모습으로서 3단계인 헤라로 변신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3단계는 그 능력의 사용이 제한되어 풀고라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방전되어 다시 2단계의 모습인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으로 타마와 빅맘이 얘기하는 장면에서 등장한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후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제우스의 행보는 신화 속 내용처럼 프로메테우스에게 크게 분노하여 복수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신화 속에서는 프로메테우스에겐 산 정상 바위에 묶어두고 밤에는 독수리가 간을 파먹게 하고 낮에는 다시 회복되어 영원히 반복되는 고통을 받게 하며 인간에게는 판도라를 이용해 해악들을 세상에 풀게 함으로써 온갖 재앙에 시달리게 합니다. 이것을 작중 행보로 생각해본다면 자신의 능력을 훔쳐간 프로메테우스에게 분노하고 빅맘에게 버림받은 제우스는 나미를 통해 복수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로메테우스에게 불을 전달받은 빅맘과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재앙이라는 나미를 선택하게 될 제우스. 과연 죽음, 배신, 늙음, 탐욕, 식탐, 폭력, 폐륜 등이 뭉친 이 해악 덩어리 빅맘을 상대로 배신당한 제우스가 나미와 함께 어떤 복수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헤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쿠란 분석 유튜버 테스였습니다.